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뉴스통신 TV 시사대담의 이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긴장이 다소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담 중단을 검토한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구로울 당협위원장이신 강효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지난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북한 수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 후에 당시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엄청난 야유와 또 뭐 이렇게 막 환호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해서 현재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좌파 그 독재 날치기, 그러니까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또 연동형 비례대회 관련돼서 연설회의를 하고 막 다녀오는 길입니다. 네. 네, 바쁘게 지내시는군요. 네. 지금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비핵화 관련돼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비핵화 관련된 게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그 세 명의 그 정치 지도자가 무려 한 18개월 동안 이렇게 벌여온 일들을 쭉 한번 반추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노이 그 회담 결렬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평양을 출발해서 그 베트남 하노이까지 무려 장장 3,800km를 달려올 때까지만 해도 많은 희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결렬 후에 이제는 여러 가지 과거 또 현재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니까 2017년도는 그야말로 초긴장 관계, 그리고 2018년도는 그다음에 열애 기간, 그다음에 현재 2019년도는 다시 한번 재긴장 관계, 탐색 기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17년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19일 날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틀 로켓맨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달한 사람이 이제 로켓 포 쏘는 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또 이제 김정은이 대응을 하죠. 바로 늑다리 비치광이. 네, 아주 센 그 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0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북한하고 그렇게 비핵화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은 더 이상 낭비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합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데 시간이 약 35분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을 북한 체제 비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막 거론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그냥 생지옥이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꿈꾸는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지상낙원은 아니다 하면서 북한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는 서로의 초긴장, 정말 금방이라도 격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로 많은 변화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이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어떤 그 북핵 문제로 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참가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평화 모드로 만들겠다 해서 이제 북한의 김여정 또 김영철 그 통일부장이 바로 한국의 그 개막식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술단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많이 그 이제 평화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로 이제 4월 27일 판문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또 김정은 두 지도자가 같이 그 38선 군사분계선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26일 날 바로 극비리에 2차 남북회담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고 이 회담이 끝난 뒤에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바로 미국과 북한의 첫 그 회담을 갖게 되죠. 1차 미북 회담이.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상 큰 뭐 어떤 성과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 이제 만난 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그 정도에서 1차가 이제 끝났고 이후에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또 뭐랍니까? 바로 이제 평양 준비. 그래서 평양을 9월 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평양을 가서 거기서 뭐 군중들로부터 환호도 받고 또 백두산 그 천지 그 정상까지 오르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고 전 세계에 주목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그때만 해도 뭐 그죠? 이미 뭐 비핵화 이거 다 해결할 것처럼 그런 이제 모두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 정상 뭐 이태리 또 프랑스 그 대통령들 만나서 이렇게 남북 평화 모드가 좋으니까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북 완화 쪽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문 대통령 독단적인 그런 어필에 사실은 많은 핀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황을 만나서는 그 북한 김정은이가 바로 교황을 북한을 초청한다 하는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이게 전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변인 아닙니까? 에이전트 역할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이번에 나경원 대표가 그 수석 대변인이다 하는 말이 다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12월 또 26일은 바로 남북 철도 연결 기공식을 합니다. 사실은 공사 없는 그 기공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1년에 2018년도 평창 올림픽부터 해서 1, 2차 남북회담 또 미북회담 그리고 뭐 유럽에서의 대북회담 요구 또 남북 철도 연결까지 2018년은 그야말로 그 열애 기간. 그리고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김정은 그 친서를 보고 정말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네,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했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더 중요하게 할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떠한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회담 그 결렬 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김정은하고 회담을 마치자마자 김정은 기자회견장으로 왔잖아요. 기자회견장에 와서 뭐 솔직히 다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 영변 시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제 빅딜을 제시를 했는데 김정은은 그걸 받아주지 못해서 나는 그냥 가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또 최선희 또 외무성 부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조미 관계에 여러 가지 지금 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조미 거래를 더 이상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비췄고 또 미국의 그 협상 방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각기 이제 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김정은대로 다시 이제 본국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 이후에 계속 뭐 일관되게 뭐 볼턴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시는 조랑말 카드를 받지 않겠다. 조랑말 카드가 뭐냐면은 그냥 영변 시설 하나 주고 대북제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스몰 딜, 그런 배드 딜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도 본인은 받지 않겠다. 그런 일을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연일 그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그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탄 차량, 벤츠 차량, 그것이 바로 위반 차량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보고서에 사진이 다 실렸습니다. 상당히 창피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대북제재 위반 차량에 탑승해서 공범이 됐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외무부에서는 그 사진을 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 국격을 떨어뜨린 거죠. 사실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하는 사람한테 그거 좀 빼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된 그런 참 좀 해프닝이 한번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북한은 그 남포항 거기서도 이제 비밀리에 그 지하의 수중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유리를 이렇게 반입하는 환적하고 또 뭐 해커를 통해서 은행들을 뭐 가상화폐 그거를 털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뭐 계속해서 그 미북 회담 그 진행 중에도 핵실험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한 6개 정도의 핵무기도 개발했고 또 핵시설물들 그러니까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했다는 그런 흔적들을 이번 위반 사례에서 다 이제 보고가 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워킹 그룹에서도 마찬가지. 워킹 그룹에서도 정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비핵화, 네. 완전한 비핵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비건 그 한국 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15개국 네. 비상임 안보리 이사국을 전부 다니면서 완벽한 그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니 동참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 미국의 태도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가 좀 모호합니다. 특히 이제 최선희 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예. 그 중재자는 서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뭐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부적격으로 판매낸 거죠. 중재자가 아니고 플레이어. 플레이어는 뭐 뜻에 따라서 선수기도 하지만 적당히 노는 사람 또는 뭐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실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어떤 최근에도 어떤 표현했냐면 그 미국을 통해서 조금 이저 단계적으로 미북 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은 전혀 미국이 들어줄 의미가 전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번 뭐 3.1절 행사에서도 뭐 신한반도 체제를 운운한다든지 이번에 그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도 그 나라에 가서 뭐 신한반도 체제 즉 남북 경협을 통해서 좀 평화적인 모드를 만들겠다 이런 북한하고도 안 맞는 그런 모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북한에서 많이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마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소 박사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이 미북 회담의 재개 가능성이라든지 실질적인 진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3파전 정치 지도자의 어떤 게임, 정치 도박 리그전이라 한다면 트럼프는 2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한 비핵화 그동안 얘기를 못했는데 완벽한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냈고 또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하는 비용도 이번에 안 들게 됐잖아요. 훈련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2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어라는 소리 듣고 또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은 1승 1패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우리 한국을 통해서 많은 뭐 이렇게 협력자를 얻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고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그 자기들 생각지 못한 완전 비핵화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승 1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18개월 동안 벌인 3개국의 정치 지도자의 이런 만남은 사실 큰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이 늘 무슨 벼랑끝 전술이나 살라미 전술에 의한 그냥 시간만 우리가 소모를 했고 북한만 핵무기를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개발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부에서는 대북 특사론도 거론되고 있고 남북 정상 또 판문점 회담을 하는 것도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와 같은
것이 타겟책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나홀로 독단적인 그런 생각의 어떤 실행이지 사실 이것이 미국과 협조 없는 그런 뭐 남북 만남이라든지 특사 뭐 아무리 보내봤자 보내도 보낼 수 있겠지만 그 실질적인 소득 면에서는 아마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비핵화인데 앞으로 비핵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생각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아마 추구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4월 달에 아마 최고 인민회의 때 네. 그때 지난번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모색의 길 그것이 바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복귀가 아닌가.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마 북한 내부의 군 수뇌부들도 핵을 계속 갖자라는 그런 청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내부적인 문제를 김정은 혼자만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완전한 비핵화를 부분 비핵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아마 탐색전 및 소모적인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비핵화 방식에서도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완전한 비핵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을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18개월 동안 그 어떤 긴장 관계, 열애 기간, 재탐색 기간을 쭉 시간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지금 그 삼국가는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다 정치인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자기 지지율을 또 받쳐야 되고 또 김정은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 어떤 내용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보하는데 어떤 그 이벤트적인 것들을 보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들이나 각자 국민들 내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명의 지도자가 정말로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이 비핵화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통신 TV 이도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